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어쩌면 패밀리 그룹 안에서 좀 더 특수한 그런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바로 제가 요즘에 꽂혀 있는 유튜브 채널이기도 한데 Manners Makes New Skinner라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문화가 가득한 패밀리 그룹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떨 때 좋은 사람들이고 어떤 문화가 좋은 문화인지, 사실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의 기준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문화의 기준들이 다들 있으시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패밀리 그룹 안에서의 좋은 사람, 좋은 문화의 기준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비즈니스를 하실 때 '아 내가 진짜 편한 마음으로 이런 것만 하면 되는구나.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내가 그룹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는 훨씬 더 쉽고 재밌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패밀리 그룹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좋은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좀 같이 한번 나눠 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뭐 시스템에 10분 전에 참석하시는 거, 뭐 비즈니스 복장 등등 이러한 내용의 사업자 자세가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해 보려고 해요. 사실 사업을 잘할 수 있는 꿀팁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의 강의 내용에서 나오는 좋은 문화를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그때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패밀리 그룹이 추구하는 정말 좋은 굿 네트워커가 됐을 때 그때 사업적인 성과도 같이 폭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굿 네트워커라는 건 뭐냐면, 마케팅을 하는 방법에 대한 강의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스템 안에서도 배우고 있고, 또 실전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또 스폰서링을 받으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배워 나가지만, 네트워크라는 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네트워커가 돼서 리더가 되는 그런 어떤 특수한 이야기는 사실 그렇게 많이 자주 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셔야 되고 뭐 저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다 성인이고 또 다 어느 정도의 배움을 갖춘 분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이런 굿 네트워커의 어떤 기준점을 같이 공유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과가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서 저를 굉장히 깨우치게 한 문장인데요. "인간은 모두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자기중심적이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인간관계에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타인의 존경에 굶주리고 자신의 가치를 남들이 알아주기를 몹시 원하고 있고, 자신의 진가를 인정해 주는 단순한 말, 행동, 사소한 아부에도 쉽게 마음을 내어 준다고 합니다. 이 인간이 자기중심적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양면적으로 저희에게 큰 울림을 주는 문장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는 그 사소한 말과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문장들이었고, 근데 뉴스킨에 와서는 굉장히 자주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장들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거에도 형제라인 사장님이든 스폰서 사장님이든 내 파트너 사장님에게도 특히나 더더욱 "와 사장님 너무 대단하다. 사장님의 이러이러한 점이 이러이러해서 너무 대단하시다. 와 사장님 덕분에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됐다. 너무 감사하다. 사장님이 계셔 주셔서 저희 그룹이 훨씬 더 큰 힘을 낼 수 있고 정말 좋은 그룹이 되는 것 같다."라는 이러한 거대한 문장이 또 그분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분들을 내 팀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큰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력이 실제로 팀 안에 긍정적인 힘이 되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떤 답변이 돼야 되느냐. 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했을 때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겸손함보다는, 그런 겸손함은 뭔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영향력이 또 깎여 버리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사장님 너무 감사하다. 사장님이 계셔 줘서 너무 기쁘다."라는 말을 했을 때 겸손함을 쪼끔 더 다른 표현으로 받는 거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굳이 뭐 더 겸손해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사장님도 너무 고맙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앞으로도 또 도울 일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도움이 됐다니 기쁩니다."라는 이 답변을 해 주신다면 칭찬을 하는 분도 무안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관계구나.'라는 것에서 '와 우리는 정말 큰 걸 이뤄낼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말을 할까? 아 이거 진짜 말을 해야 되나?' 할 때는요. 하지 말자.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 파트너에게, 내 스폰서 사장님에게, 혹은 내 형제라인에게 웃는 얼굴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면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싶으면 그냥 안 하시는 게 낫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생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도 되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할 때는 꼭 하자. 그게 뭐냐면, 내가 파트너 사장님에게, 혹은 내 형제라인 사장님에게 이런 부분에서 되게 불편감을 느꼈다. 이런 고민이 생긴다거나, 혹은 내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이렇게 비즈니스 전개를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될 때는 항상 우리 스폰서님 바쁘지 않나? 우리 스폰서님한테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도 되나?' 하시지 마시고 꼭 상의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말할까?' 할 때는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말씀드려도 되나?' 할 때는 꼭 하는 거. 이 두 가지가 사실 되게 쉬울 것 같지만 막상 본인 일이 되면 되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근데 결국에 이런 것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스폰서 사장님과의 이런 관계를 계속 가지고 나가는 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 내가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지금 드는 생각과 감정들을 쏟아내기보다는 살짝 가라앉히고, 내 스폰서 사장님과, 그게 1대 사장님이 됐든 2대 사장님이 됐든 업라인 위에 있는 사장님이 됐든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상의할 수 있는 스폰서 사장님과 어떻게 하면 그 해당 문제에 대한 관계성, 결국 중요한 거는 관계성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거 안에서 얻어낼 수 있는 아무리 큰 이득이 있더라도 사람 간의 관계성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잃어버린다면 어떠한 마케팅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정말 머리를 망치로 내려앉는 것 같은 문장이었는데요. 논리로 사람을 대화하려 들면, 대화를 통해서 논리로 저 사람을 이기려 들면 당신의 논리가 사실이고 당신이 그 대화를 통해서 이겼을 수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는 이미 잃고 끝난 뒤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저는 굉장히 머리형이어서 저도 사실관계를 따지고 '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 제 의견을 잘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논리로 내가 그 사람을 이겼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잃고 끝나 버린다면 결국 내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셔도 논리로 대화를 하시기보다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 언제나 사소함이다라는 이 안에서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혼을 하는 부부도 큰 일 때문에 이혼을 하기보다 사소한 일들이 누적이 돼서 이혼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내가 무언가를 얻어낼 때 또한 사소한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나는 큰 일을 이뤄낼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작고 사사로운 것은 내가 신경 쓸 시간이 없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큰
성공을 해내는 분들이나 이렇게 다양한 관계성을 이루어내면서 무언가를 해 나가시는 리더들은 항상 사소한 것을 챙겨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중국 전국 시대에 책사들이 쓴 그 책략을 모아 놓은 책 안에 어떤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 양고기 국물을 준비를 했는데 한 그릇이 부족해서 그 신하 한 명에게 국물이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그 국물을 받지 못한 신하가 본인이 무시를 당했다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배신하고 옆 나라에 가서 해당 왕의 나라를 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왕이 나라를 이제 빼앗기고 전쟁에서 도망을 치다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용사 2명이 그 왕을 구해 준 거예요. 어찌해서 나를 구해 줬나요?"라고 용사에게 물어봤더니 그 용사가 말하기를 본인들의 아버지가 옛날에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왕이 밥 한 공기를 줬기 때문에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이 힘들 때 꼭 목숨을 다해서 보답을 해라."라는 유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왕을 지켜줬대요. 그래서 이 왕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남에게 무언가를 베풀 때는 양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필요할 때 베푸는 것이 중요하고, 남에게 원한을 살 때는 깊고 얕음에 있지 않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데 있구나. 나는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로 인해 나라를 망하게 했고 한 덩이의 찬밥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두 용사를 얻었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한 그릇의 양고기 국물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면서 한 덩이의 찬밥이라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그릇에 있는 양고기 국물을 그 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원한을 사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한 덩이의 찬밥을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줄 수 있다면 그들은 평생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망 사업자를 늘려나가고 인맥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도 네트워킹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패밀리 그룹이라는 이름 안에서 함께 사업을 할 때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양고기 국물 한 그릇 같은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내 국물을 좀 양보해서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찬밥을 통해서 저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나누고 그 사소함을 챙겨 나가실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이게 그 어떤 리더의 모습보다도 더 멋진 리더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주구장창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뉴스킨 사업이 그냥 내가 손가락만 쓱 스쳐도 사람이 붙고, 그룹이 그냥 휘파람 후 불면 그룹이 2 배, 3 배, 4 배, 5 배로 커지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래요. 그거는 가능한 한 정말 많은, 내가 속해 있는 패밀리 그룹이든 커맨시든 석세스 리더스든 혹은 우리가 만나는 그 어느 곳이든 뉴스킨 코리아의 많은 사장님들, 그 안에는 역시 내 스폰서, 내 파트너 사장님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죠. 많은 사장님들에게 사소한 순간에도 감동을 주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 드리면 그분들이 제 그룹이 잘 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고, 물질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내 사업의 성공을 위하는 그 마음들이 모아졌을 때 정말 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사회가 바라보는 생각과 관점 안에서는 나와 파트너 그리고 나와 스폰서, 이러한 관계들이 그냥 너무 어려운 관계성이 있어요. 막 사업을 좀 진행하시다 보면 파트너 사장님을 대하는 게 어려워요. 스폰서 사장님과의 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려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수 있어요. 근데 사회의 관점 안에서는 되게 어려운 관계가 되실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는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파트너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뉴스킨의 문화가 제대로 어 들어오신 분들은 이 파트너 스폰서 관계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라는 사실을
잊고 산다면 너무 힘든 관계가 되고요. 내가 누군가의 스폰서이면서 동시에 파트너다라는 마음을 잊지 않고 누스킨 사업을 하시면 파트너 스폰서 관계만큼 쉽고 또 그만큼 나를 위해 주는 관계가 없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저는 더치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치페이가 뭐 요즘에는 너무나 많은 문화 안에서 사회적으로도 더치페이가 많이 자리가 잡혔지만 더치페이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명확히 알고 더치페이를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언가 커피값을 계산할 때도 있고 음식을 낼 때도 있는데 뭐 가끔 스폰서 사장님이 "아 제가 사 드릴게요. 아 이번에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실 때가 있죠.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조차도 "아니다 스폰서님. 제가 사 드리겠다." "아니다 스폰서님. 더치페이 하자." 이렇게 먼저 말하는 파트너가 되는 것이 단순 더치페이 문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만나야 할 파트너는 무한히 많고 내 스폰서는 많아 봐야 6 명이라는 사실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순간이라도 스폰서가 나에게 무언가를 사줄 때 그냥 당연하게 "아 감사합니다."라고 받게 되면 뭐 정말 감사해서 감사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역시 네트워크 마케팅은 위에 있는 사람이 돈을 버니까 저렇게 사 주나 보다. 나도 사 달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은요. 굉장히 빠르게 전염이 되고 굉장히 빠르게 내 그룹을 잠식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농담 삼아라도 즐거운 말이라도 "아니다 스폰서님 제가 사 드리겠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늘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스폰서 사장님께 커피밖에 못 사 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재밌는 말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고 얻어먹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사 드린다든지. 왜냐면 어차피 사 줘 봐야 스폰서 사장님 몇 명 안 되시잖아요. 웬만하면 더치페이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만나실 파트너 사장님들에게도 그냥 "우리는 더치페이 해요."라고만 말하고 끝나기보다는 왜 더치페이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결국에 내 확장되는 파트너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돈이 많은 사람만 이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치페이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시는 게 가장 첫 번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두 번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문장으로 보면 쉬운데 내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때가 오실 수도 있어요. 사실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스폰서 파트너가 동시에 시작을 할 때도 있고 또 스폰서 사장님이 무언가 나가는 과정에서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나가실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냥 1대 스폰서에게는 나에게 사업을 전달해 준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또 나에게 내 시기적절하게 또 내가 만나야 될 가망 사업자에 맞춰서 그때그때의 비즈니스 스폰서링은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인 업라인 6대 사장님들에게 모두 다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위에 계신 3대 스폰서님 바빠 보이는데 내가 부탁드려도 될까?'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아 지금 내가 이렇게 목표가 있고 이걸 이뤄내고 싶고 내가 이걸 하려면 3대 스폰서님의 스폰서링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기꺼이 스폰서링을 요청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들도 한 명의 도움만 받기보다는 6 명의 도움을 받고 싶으시잖아요. 나도 그런 것처럼 내 파트너들도 나만 바라보게 하기보다 내 위에 계신 스폰서님들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스폰서링을 잘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좋은 비즈니스 전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끼리 로드맵 미팅이나 같이 미팅을 하실 때 웬만하면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만났기 때문에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소사는 가급적 자제하시고 정확한 비즈니스 로드맵과 나의 비즈니스 현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방향의 미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제 라인 관계는요. 너무 쉽죠. 형제 라인 관계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꿀팁을 나눠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새, 내가 모르는 어떤 부분에서 내가 형제라인 사장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왜? 몰라서.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형제라인 관계에서 중요한 거는 나는 누군가의 형제라인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스폰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라인 입장에서 '아 이분한테 이런 말 하고 싶다. 이거 도움받고 싶다. 이거 물어보고 싶다.' 뭐 편안하죠. 편안하고 또 물어보고 싶고 내가 원하기도 하지만 내가 뭔가를 물어보고 전달하기 이전에 만약에 내 파트너가 내가 지금 형제라인에게 물어보고 싶은 내용을 내 파트너가 그 형제라인에게 물어본다면 내가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좀 불편한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혹은 내 형제라인이 내 파트너에게 이런 내용을 물어본다면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TR90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전 TR90 아무리 해도 소비자가 살이 안 빠져요. 이거를 형제라인한테 그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막 형제라인한테 막 물어보고 싶지만 원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 파트너가 이제 내 파트너 사장님들 막 다 같이 있는 공간 안에서 다른 사장님들도 막 다 있는데 갑자기 어떤 파트너 사장님이 옆에 있는 분한테 TR한테 이거 살 어떻게 해야 빼는 거예요? 정말 살이 안 빠져요." 물어본다면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지만 다른 분들 입장에서는 살짝 불편한 감정이 드실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제품이든 사업이든 뭐 관계성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내가 지금 당장 궁금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영향력이 끼쳐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사장님 요즘 힘들지 않아요? 요즘 사업 좀 어때요? 그때 오셨던 그분 왜 요즘 안 보여요?" 이게 되게 우리는 그냥 뭐 안부차 물어보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런 질문을 받게 되는 해당 형제라인 사장님에게는 그 사장님의 그룹 에너지에 뭐 미세하게라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 사정과 개인적인 일들에 의해서 사업이 계속적으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힘들지 않아요? 요즘 어때요? 사업 잘 되죠? 요즘 사업 너무 잘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들이 그분에게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장님들을 만났을 때는 "만나서 너무 반갑다. 오늘 와서 너무 좋다. 오늘 우리 이런 내용으로 열심히 해 보자."라는 말로 안부를 전하시는 게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안부 인사는 안 좋은 거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패밀리 그룹 안에서 또 형제라인 관계는 저희 그룹만큼 정말 형제라인끼리 정말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도움을 서로 이루면서 서로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해 나가는 이 팀워크 문화가 저희 패밀리 그룹이 특히나 너무 훌륭한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게 또 가능해지게 되는 이유들은 첫 번째로 내 형제 라인에 초대자가 왔을 때 좀 관심을 막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게 뭐냐면 바로 내 마이 스토리를 말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 인적 사항을 들어보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할 만한 나의 마이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이 스토리를 전달해 주는 게 내가 형제라인 초대자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관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임상 사진들 또 내가 좋아하는 제품들 그 사람이 쓰고 있는 제품이 뭔지 물어보고 또 내가 그거에 대해서 좋은 조언도 같이 나눠 주고 그러면서 그 초대자의 스폰서에 대한 칭찬도 많이 해 주고 비즈니스를 궁금해하는 가망 사업자라면 시스템에 대한 도움이 되는 말로 소통을 함께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는 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또 두 번째로 연합으로 센터를 사용하실 때에는 적극적으로 그 센터의 센터장님의 의견에 함께 힘을 합쳐서 센터 내 에너지와 팀워크를 하나로 만드시는 게 그 형제라인 팀워크 문화에 굉장히 큰 중요한 구심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실 형제라인끼리 센터를 사용하실 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시간들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뭔가 하나로 힘을 합쳐야 된다면 자꾸 다른 의견으로 방향성을 나눠지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면 우리 한번 그렇게 해 봅시다. 우리 한번 이번 LTO 기간에 우리 센터 안에서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라는 같은 힘을 합쳤을 때 또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패밀리 그룹 전체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라는 함께 외쳐주는 거. 이게 가장 쉬운 곳이 바로 단톡인 것 같거든요. 패밀리방 단톡방 안에서 댓글로 서로 화이팅 해주고 또 누군가 어떤 액션을 이루어내셨을 때 또 성과를 하셨을 때 이모티콘도 날려드리고 서로 칭찬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또 이런 같이 함께 나누는 문화가 점점 더 우리를 가족처럼 만들어주는 문화인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안에서 이런 문화를 형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모두가 1인 기업가예요. 누군가의 명령을 듣는다거나 누군가의 월급을 받고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뭔가 행동하는 누군가의 직속자가 아니라 모두가 개인의 계정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자기의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정말 자산을 이루어내는 내 사업을 하는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함께 팀을 이뤄서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리더가 돼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정말 예술적인 본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귀를 열되 입은 닫고 좋은 말, 좋은 행동으로 내 하루를 가득 채우고 서로의 장점으로 서로의 단점을 채워주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되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막 고민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경숙 사장님한테 이 이야기를 여쭤보면 정말 20년이 넘는 뉴스킨 사업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겠어요. 우리가 막 3-4시간을 고민하던 게 이경숙 사장님한테 여쭤보면 너무나 금방 해결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해 보면 이경숙 사장님은 회원가입을 한 그 순간부터 500만 장자라는 리더의 자리에 가기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파트너 입장이기도 하고 스폰서 입장이기도 하고 형제라인 입장이기도 하고 그 다양한 입장 속에서 '아 이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를 많이 느끼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이해하시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지금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경력이 짧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고 답답하실 수 있지만 충분히 '내가 리더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일 거야.'라는 관점으로 스폰서 사장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강의를 3가지로 제가 압축을 해 봤어요. 가장 뭔가 핵심적인 거. 첫 번째, 나의 스폰서와 한 방향 맞추기. 내 스폰서와 한 방향을 맞춘다는 게 뭘까? 비즈니스 스폰서와 1주일에 한 번 이상 정기적인 비즈니스 로드맵 스폰서링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나의 1대 스폰서 사장님에게는 내 사업이 잘 되고 있다라는 성과 소식들을 기쁜 마음으로 전달해 주시는 거. 이 2가지가 내가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내 스폰서와 한 방향을 맞추는 가장 큰 틀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내가 스폰서로서 내 파트너를 리더로 인정해 줘야 한다. 이경수 사장님이 가장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나보다 내 파트너가 훨씬 훌륭하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계시는 사장님이시거든요. 이경수 사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어쩜 이렇게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로만 내 파트너들이 들어왔는지 "너무 대단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대단해. 너무 대단하다."라는 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내 파트너를 리더로 키워내고 내 파트너의 그룹을 키워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는 리더로 인정해 줘야 돼요. 내 파트너를 리더로 인정해 주는 방법은 내 파트너가 훌륭한 업라인 스폰서와 비즈니스 로드맵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 "사장님 너무 대단하다. 이번에 그 스폰서 사장님하고 로드맵 미팅 했냐. 너무 대단하다.
꼭 이뤄내실 거다. 이렇게 칭찬해 주고 연결해 주는 거. 연결을 잘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파트너 사장님은 그 업라인 스폰서님하고 잘 선택이 안 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중간 역할에서 이렇게 잘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계속 해 주시는 게 정말 스폰서의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내 파트너가 가장 최적의 환경에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가능한 선 안에서 격려하고 연결해 주는 거. 내 파트너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곳에 있고 어떤 명단들이 있는지에 맞춰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잘 연결해 줄 수 있는 한에서는 준비해 주는 거. 또 세 번째, 적재적소에 내 파트너가 성장할 수 있는 챌린지로 안내하는 거. 다양한 뭐 LTO가 있고 프로모션들이 있고 로드맵들이 있잖아요. 내 파트너가 이 정도 실력일 때 이 정도 되는 목표치를 주는 게 아니라 "아 이제 사장님은 이 정도 목표치는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세요."라고 이렇게 챌린지할 수 있는 목표점들을 드리고 잘 하실 수 있도록 칭찬해 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네 번째, 내 파트너의 미래의 모습을 내가 상상을 해 주고 그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사장님은 정말 훌륭한 리더가 되실 거다. 사장님은 정말 올해 무조건 SBA 가실 거다. EBA 무조건 하실 수 있다. PA 되실 거다. 백만장자가 되실 거다라는 그 미래의 모습을 내가 구체적으로 상상해 주는 거. 그 이 네 가지를 할 수 있는 스폰서는 분명히 백만장자 이상은 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경수 사장님이 저한테 이 네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패밀리 그룹은 좋은 스폰서가 되는 방법으로 이 네 가지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내가 형제 라인으로서 내 형제 라인에게 잘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 라인을 내 파트너로 생각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형제 라인의 초대자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내 초대자인 줄 알게끔 할 정도로 하는 것과 형제 라인이 뭔가 성과를 냈을 때 내가 그 형제 라인의 스폰서인 것처럼 혹은 보다 더 기뻐해 주는 거, 또 형제 라인에게 좋은 시스템에 함께 하기를 추천해 주는 거. 사장님 이번에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같이 가요. 사장님 이번에 이거 있는데 같이 차 타고 가요. 사장님이 이번에 이거 있는데 같이 가서 좋은 비전 받고 와요라고 함께 추천해 주는 거. 이게 좋은 형제 라인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간추리는 것까지 해서 또 패밀리 그룹 안에서 또 저희만의 사실 저희 패밀리 그룹은 형제 라인끼리 너무나 화목하고 또 스폰서 파트너 사장님들끼리도 너무나 좋은 관계성을 너무나 훌륭하게 잘 이어가고 있는 그룹이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많이 부러워하는 그룹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훌륭한 문화가 지속될 수 있게 우리 사장님들이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파트너 사장님들과 함께 같이 소통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시면 더욱더 우리 그룹이 좋은 사람들이 가득한 좋은 문화로 가득한 그런 멋진 명품 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 오늘의 강의고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불편하셨을 테지만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